네, 안녕하세요. 한국규칙기기 연구센터 이태희 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디지털 압력계를 교정하는 디지털 압력계를 교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불합도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특정한 결과하고 지금 제가 지금 교육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인위적으로 작성한 데이터고요. 그 작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불합도 계산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디지털 압력계 맨서 CPG 2500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사용한 기준 장비는 분동식 압력계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율을 담아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 측정한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1회, 2회, 3회에 대해서 보시면 측정점의 번호가 있죠. 1, 11, 11에서 1 해서 한 측정해당 이제 22회, 그래서 1회, 2회, 3회에서 66회를 측정을 했고요. 종합 교정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분동조합, 어떤 분동을 사용해서 기준 압력이 나왔는지, 표준 압력이 나왔는지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분동의 이름이고요. 거기에 따른 표준 압력을 계산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표준 압력까지 계산한 결과이고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불합도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추정보고로 넘어갈게요. 추정보고로 넘어가서 자, 보시면 이제 추정보고서 첫 번째 교정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교정 데이터는 자, 보시는 것처럼 로데이터랑 같은 값이 쭉 넘어와요. 쭉 넘어오고, 자, 평균값이 있고, 자, 그 평균값은 요 1회, 2회, 3회에 대한 평균값도 있고, 그 평균값에 이제 보정값이 나오겠죠. 예, 기준 압력 마이너스 이제 측정 압력이 되니까는 거기에 따른 이제 보정 압력이 나오고, 그 값이 이제 가압 구간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감압 구간이 있어요. 그죠? 가압과 감압에 대한 이제 평균하고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한 이제 보정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변화 구간 반복성이라는 값이 나와요. 변화 구간 반복성. 자, 변화 구간 반복성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포인트별로 변화 구간 반복성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절차도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자, 일단 불합도 추정을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네요. 자, 감압에 대한 반복성, 그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감압에 대한 반복성. 자, 수식을 한번 볼게요. 사실 저 위에 표를 만드는 이유는 이 수식을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수식만 보고 한번 이해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맥스가 있어요. 그리고 중괄호가 있고 절대값, 그리고 가로 열고 x3의 j 마이너스 x3의 제로 가로 닫고 마이너스 x1의 j 마이너스 x1의 제로 가로 닫고 절대값 콤마 절대값 가로 x5의 j 마이너스 x5의 제로 가로 닫고 마이너스 x1의 j 마이너스 x1의 제로 가로 닫고 절대값 콤마 절대값 x5의 j 마이너스 x5의 제로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x3 제로 j 마이너스 x3의 제로 가로 닫고 절대값 중괄호. 혹시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어렵죠? 네, 저도 사실 이것만 보면은 좀 어렵죠? 저도 좀 헷갈리는데 실제로 이제 위에 표에서 보면은 어떤 게 x3의 j이고 어떤 게 x3의 제로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한번 표를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자, 변화 구간 반복도죠. 자, 처음에 뭐였죠? x3의 j예요. j는 x3. 일단 x3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x에 보면은 1이 있고, 아까 보면은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었어요. 그죠? x1, x3, x5가 있었어요. 자, x1. 자, x1은 어디냐? 어느 구간이냐? 요 구간. 요 구간. 자, 요 구간. 그죠? 여기가 x1의 구간이에요. 그럼 x3의 구간은 요 구간. 두 번째의 가 구간은 x3의 구간이에요. 그럼 x5의 구간은 요 구간. 3에 측정한 가의 구간이에요. 여기가 다 x3의 j열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가막 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x1, x3, x5가 되면은 여기는 x1, x2. 그죠? 눈치채셨겠죠? 자, 2,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6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x1, x2, x3, x4, x5, x6의 구간이에요. 자, j는 임의열이에요. 임의열. x 아까 그 다음에 수식을 보면은 x3의 j 마이너스 뭐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x3의 j 마이너스 x3의 제로예요. 자, x3의 j면은 저희는 지금 측정할 포인트는 지금 노랗게 색칠한 이 구간을 저희가 10% 구간을 그래프 추정을 할 거예요. 자, x3의 j 그러면은 우리는 x3의 요 구간 요거 여기서 계산하면 안 되는군요. 잠깐만요. 여기 있죠. 여기서 계산을 해야죠. 자, 좀 더 올려서. 자, 처음에 x3의 j예요. x3의 j는 요 구간이에요. x3의 j 마이너스 x3의 제로 여기. 그죠? 요거 마이너스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 변화 구간 반복도라는 값은 요 세 값을 서로 한 번씩 다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 한 번씩 빼준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가 빼줄 수 있는 방법은 얘하고 얘를 빼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하고 또 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도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세 번을 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뺄 때 어떤 값으로 빼주냐? 요 제로 값을 보정한 상태의 값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다 보시면은 여기는 다 제로가 돼서 그 값만큼 여기다가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빼고 얘하고 얘를 빼고 얘하고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들 중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빼서 그 값들을 절대값을 취해줬을 때 그 절대값의 세 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변화구간 반복도가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 봤을 때 아까 x3의 j 마이너스 x3의 제로였잖아요. 요 값이에요. 맞죠? 그리고 x3의 두 번째 값이 자, 두 번째는 뭐였죠? x1의 j 마이너스 x1의 제로네요. 자, 그러면은 3 빼기 1, 5 빼기 1, 5 빼기 3. 그죠?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3 빼기 1, 5 빼기 1, 5 빼기 3. 자, 3 빼기 1이래요. 3 빼기 1. 그죠? 3 빼기 1. 그러면은 0.001. 5 빼기 1. 제로네요. 그리고 5 빼기 3. 0.001. 그러면은 여기서 0.001, 여기서 0.001. 그 중에 큰 값은 똑같죠? 0.001이 되겠죠. 그래서 xj의 3 마이너스 x3의 제로 마이너스 x1의 j 마이너스 x1의 제로를 해서
취향값이 요 결과고 여기서 빼기를 해줬을 때 절대값을 취해줬을 때 값은 0.001.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수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랬을 때 가압의 경우는 0.001이 나왔어요. 이제 반대로 감압을 볼게요. 감압도 마찬가지겠죠. 감압은 이제 감압했을 때의 제로 값은 측정 10% 구간은 값을 다 0으로 다 보정을 해주고, 그죠? 그 보정하는 식이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J x4에 J-x4에 제로 한 값이 요 값이 나오겠고, 빼기 x1에 x2에 J-x2에 제로를 하면은 요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의 차이를 해주면은 0.001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x6에 J-x6의 제로를 해주면은 요 값이 나올 거고, x2에 J-x2의 제로를 해주면은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는 0.001. 세 번째는 x6의 J-x6의 제로 마이너스 x4의 J-x4의 제로를 하면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는 0.002. 그래서 이 값의 차이 0.001, 얘하고 얘의 차이는 0.001, 얘하고 얘의 차이는 0.002. 그래서 0.001, 0.001, 0.002. 그래서 그 값의 가장 큰 맥스 값은 0.002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구간 반복도는 가압일 때는 0.001, 감압일 때는 0.002가 나올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계산하기 편해서 이제 표로 계산한 거고, 이제 실제로 수식으로만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대상기기의 특성은 이거는 실제로 이제 불합도를 계산해서 보면은 이제 기준기 불합도, 그리고 측정기에 대한 평균, 대상기기에 대한 뭐 보정값, 히스테리시스, 뭐 반복도에 대한 불합도들을 쭉 계산을 해서 이제 나열해 놓은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중에 하나씩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불합도 계산은, 자, 이제 표준 불합도 이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불합도가 있을 거고, 기준기에 대한, 그리고 불해능에 대한 불합도, 0점에 대한 불합도, 반복도, 히스테리시스에 대한 불합도가 이제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 불합도 계산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시값의 평균이 될 거예요. 측정 기준기에 대한 압력, 지시값에 대한 평균, 보정값, 불합도, 그리고 불합도에 대한 상대 불합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측정 결과가 실제로 나중에 성적서는 이제 이 값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요만큼의 이에 대한 불합도가 기준 측정값하고 지시값에 대한 보정치, 불합도가 해서 성적서에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볼까요? 측정 불합도, 수학적 모델링. 자, 절차표대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이제 보정값으로 세웠어요. 그죠? 보정값, 교동대상기기, 기준면에서의 표준압력, 교동대상기기의 지시값. 그죠? 그래서 불합도 합성은 기준기의 불합도, 측정기의 불합도. 그래서 측정기의 불합도는 밑으로 보시면은 불해능에 의한 불합도, 0점에 의한 불합도, 반복성에 의한 불합도, 히스테리시스의 불합도를 다 합성을 하면은 이게 측정기에 대한 불합도가 되겠죠. 거기에 기준기의 불합도를 합성을 해주면, 노트북 합성을 해주면은 전체 UC에 대한 불합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합도 요인의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불합도 요인. 자, 표준기 불합도. 자, 표준기 불합도는 K는 2에서 불합도가 얼마냐면은 5.1 12-5승 P. 이 P는 분동시 압력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압력 P 값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70kPa, 10% 구간에서 지금 계산할 때 70kPa에서의 표준 불합도는, 자, 계산해 보시면 K분의 6P죠. 그래서 2분의
5.1 12-5승 곱하기 70MPa, 70kPa에 대한 계산해주면은 0.0018 kPa이 나오죠. 실내 수준은 95%에서 K는 2로 주어져 있다면 자유도는 무한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준에 대한 불확도가 적용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측정기에 대한 불확도를 볼게요. 측정기, 교정 대상 기기에 대한 불확도. 자, 교정 대상 기기의 불확도 UI는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분해능 0.5차, 반복도, 히스테리시스 이 네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분해능에 의한 불확도. 자, 디지털 압력계의 분해능은 그 눈금 간격 R과 일치한다. 교정 대상 기기의 분해능. 자, 0.001 kPa이므로 표준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0.000 kPa이 된다. 했을 때 이 0.003 kPa는 일반적인 반범위를 적용하죠. 우리가 분해능에 의한 불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2 루트 3분의 R 값이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해능이 0.001이었죠. 0.001이므로 그 값을 2 루트 반범위를 취해서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해서 루트 3을 적용하면은 0.0003 kPa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직사각형 분포에서 임계값 밖의 존재할 확률이 없으므로 자유도는 무한대로 가져갈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0.5차. 자, 0.5차에 의한 불확도. 0.5차는 교정 대상 기기의 대기압에 노출시켰을 경우 측정 사이클 전과 후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0.5차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첨자 1에서 6개 측정에서의 0.1급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첨자 1, 4, 5는 가압 과정.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2, 4, 6은 감압 과정이 된다. 아울러 두 번째 첨자 0은 0점을 뜻한다. 자, x2의 제로 마이너스 x1의 제로 그리고 컴마 x4의 제로 마이너스 x3의 제로 절대값 컴마 x6의 제로 마이너스 x5의 제로 절대값 중괄호. 위에 한번 그 표를 볼까요? 한번? 자, 여기죠? 처음에 얼마였죠? x2의 제로 x2의 2죠? 여기 마이너스 j 마이너스 요가 아니죠? 요 x2의 제로 0.005 마이너스 x1의 제로 0.003 그죠? 그러면 x4의 제로 0.005 마이너스 x3의 제로 0.004 절대값 x6의 제로 마이너스 x5의 제로를 하면은 자,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 빼면 0 여기서 여기 빼면 0.001 여기서 여기 빼면 0.00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0점에 대한 불확도는 자, 0.5차, 그죠? 자, 0.005, 0.001, 0.002, 0.001, 0, 그죠? 0.002가 되죠. 그죠? 0.5차에 의한 불확도는 위의 식으로 계산되며 표준 불확도는 직사각형 분포로부터 0.006 kPa로 계산된다. 보면 0.5차의 불확도도 2 루트 3 반범위를 적용해서 2 루트 3으로 X제로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0.002에 대해서 2 루트 3으로 계산해주면 0.0006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유도는 직사각형 분포에서 임계값 밖에 존재할 확률이 20%를 적용하여 자유도는 12.5가 돼요. 20%. 자, 우리가 유효 자유도 계산하는 식이 있죠.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1 가로 R분의 100의 자승. 그죠? 그래서 그 R 값에, 자, 볼까요? 옆에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R 값이에요. R 값이고
100의 자승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은 R 값이 얼마예요? 20이었죠. 20. 자, 20. 그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얘는 5가 되겠네요. 그죠? 5가 돼요. 그 5의 자승은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그죠? 5의 자승. 여기 자승은 25가 돼요. 25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12.5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도는 보시는 것처럼 12.5가 돼요. 자, 20%의 그 확률이라고 했으니 12.5. 2분의 1분의 R분의 100의 자승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성. 반복성은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반복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0점을 보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죠? 0점 보정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초기 상태를 0으로 하여 지시값의 변화량을 재구성한 것이다. 반복성은 각 표준 압력점에서 지시값의 최대 차이값을 변화 구간으로 하여 직사각형 분포로 가정하여 구할 수 있다. 반복성 B-는 B,는 설치가 변하지 않았을 때 측정 시리즈에서 반복 측정된 값들 사이의 차이로부터 결정되며 0점에 의해 보정된 값으로부터 구한다. 반복성에 의한 편차 구간은 가압 과정과 감압 과정 중 큰 값을 선택한다. 자, 아까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제 가압 과정이에요. 가압 측정일 때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0점 보정을 다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x3의 j, x3의 j죠. 여기가 x3의 j 마이너스 x3의 제로, x1의 j 마이너스 x1의 제로, x5의 j 마이너스 x5의 제로, 그리고 x5의 제로 j 마이너스 x5의 제로, x3의 j 마이너스 여기죠. 여기가 x3의 j 마이너스 x3의 제로를 하면은 0.001이라는 값이 얻어졌고, 그 다음에 감압 측정에서도 여기는 x4, x4의 j 마이너스 x4의 제로 마이너스 x2의 j 마이너스 x2의 제로를 해주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x6의 j 마이너스 x6의 제로, x2의 j 마이너스 x2의 제로를 해주면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올 거고, x6의 j 마이너스 x6의 제로, x4의 j 마이너스 x4의 제로. 그래서 절대값 취해졌을 때 값은 0.00.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은 좀 복잡해요. 계산 일일이 하려면. 그죠? 그래서 아까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눈에 보여요. 자, 이렇게 그 값들 취해졌을 때가 요게 되겠죠. 0점 보정을 해준 값들. 이렇게 보시면은 얘 빼기 얘. 그러면 눈으로 봐도 얘 0.01 나오겠네. 그리고 얘는 얘 빼기 얘. 그러면은 눈으로 계산해도 0.002. 그리고 나중에 이 값하고 가압과 감압의 큰 값, 둘 중에 또 다시 큰 값을 선택을 해요. 자, 볼까요? 자, 가압 0.001, 감압 0.002,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70kPa에서 가압과 감압을 고려한 최대 변화 구간은 0.002kPa이다. 직사각형 분포를 볼 수 있으므로 반복성에 의한 표준 불합도는, 자, 계산해 보면 되겠죠? 0.002라고 했으니까 2 루트 3분의 0.001을 하면은 0.0006kPa이 된대요. 그리고 자유도는 직사각형 분포에서 임계값하게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예요? 20%를 적용합니다. 20%래요. 20%라고 했을 때 방금 위에서 계산한 거랑 동일하겠죠? 2분의 1분의 R분지 100의 자승인데 R 값이 20이니까는
20분의 100이니까는 나눠주면 5. 5의 자성은 25. 25를 2로 나눠주면 12.5. 똑같죠. 자, 12.5를 자유도로 가져가겠죠. 그죠? 자, 히스테리시스. 자, 히스테리시스예요. 히스테리시스가 뭐죠? 네, 올라갔을 때. 자, 읽어볼까요?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오차는 보정하지 않고 불확도로 처리한다. 히스테리시스는 가압과 감압 시에 측정되는 제시값의 출력 차이로부터 결정된다. 자, 말 그대로 가압과 감압의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은 0점 보정한 값이 아니라 원래 측정한 순수 데이터, 원래 측정한 값, 요 값 있죠? 네, 이 값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가압과 감압이래요. 가압, 요 값, 0점 보정하는 값이 아닌 요 원래 데이터,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식을 보면은, 자, 중괄호, 자, 절대값이래요. x2의 j예요. 마이너스 x1의 j. 절대값. 우리가 요 값이죠. 70으로 지금 두 번째 열이니까 70.00 요 값. 요 값이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더하기 x4의 j 마이너스 x3의 j. 그러면은 요 값은 0.001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 수식이 잘못됐네요. 더하기인데, 잠시만요. 됐죠. 자, 이렇게 더하기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6의 j 마이너스 그죠? x6의 j 마이너스 x5의 j를 해서 절대값.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을 계산해서 어떻게 주냐면은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래요. 그랬을 때 값이 얼마 나왔냐? 0.001이 됐대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표준 불확도는 측정 자료로부터 계산되면 70kPa에서 직사각형 분포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값이 0.001이라고 했으니 2분의 루트 3을 취해주면은 0.0004 kPa이 된대요. 자, 그래서 자유도는 직사각형 분포에서 임계값밖에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요? 20%. 자, 20%라면은 계산 안 해도 알겠죠? 12.5. 그죠? 12.5를 이제 우리가 자유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교정 대상 비교의 표준 불확도는 시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분해능이 0.0003. 그 다음에 0.5죠. 그죠? 0.0006. 그 다음에 반복성이 0.0006.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0.0004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합성하는 거죠. 합성을 하면 얼마 나오냐면 0.0009 kPa이 나온대요. 자,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자, 합성 요율 자유도 같이 구해야 되겠죠. 자, 표준 불확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식. 그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처음에 뭐죠? 무한대. 이게 뭐죠? 분해능이죠. 분해능. 그리고 나머지 다 12.5, 12.5, 12.5에 각각에 대해 0점, 반복성, 히스테리시스. 그래서 요게 요 값은 어떤 값이에요? UI. 요 아까 위에서 계산한 요 값이 여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요 값에 4성을 취해준대요. 취해주면은 계산해보면은 얘는 어차피 무한대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계산할 필요 없고 나머지 값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41. 유효 연수가 4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표준 불확도. 합성 표준 불확도는 자, 요 두 개의 값을 자, 처음에 기준기의 값, 기준기, 그죠? 기준기에 대한 불확도, 요거는 대상기에 대한 불확도가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성하면은 0.002가 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효자에 대한 합성은 0.002, 그죠? 0.002가 여기 0.002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준기에 대한 불확도에 대한 값, 그리고 이거는 DUT, 그죠? DUT의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얘는 또 무한대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자유도는 854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자유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총괄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불확도 총괄표 작성. 영모압력 70kPa에서 불확도 총괄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보정값 모델의 불확도 총괄표. 자, 표준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죠. 그죠? 표준기에 대해서 쭉 따라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상기기는 아까 분해능 0점 반복 측정 히스테리시스를 어떻게 해요? 합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치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위에 대한 합성이 여기로 넘어가죠. 합성을 한 게 여기로 넘어가요. 그죠? 그럼 그 합성, 그리고 나중에 요 두 개의 합성값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자유도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대한 자유도의 합성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합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자, 확장 불확도는 특정 결과물표 정기분 또는 유효자유도가 10보다 크죠. 지금 854가 나왔습니다. 10보다 큰 T분포인 경우 신뢰 수준 약 95%에 대하여 관례에 따라 포함인자 2를 합성 표준 불확도에 곱하여 확장 불확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70kPa에서의 확장 불확도는 얼마요? 요 값의 2배죠. 곱하기 2니까 K값을 곱해주니까 0.004kPa이 된다. 그래서 불확도 부분은 상기 대지압력 압력계는 70kPa에서 보정값은 마이너스 0.010kPa이며 확장 불확도는 0.004kPa이다. 신뢰 수준 약 95%, K는 2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불확도 계산을 마쳤고요. 이 지금 계산한 방법대로 나머지 10%만 지금 계산했는데, 이제 이 값들에 대해서 나머지는 동일한 방법이겠죠. 동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표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가 동일한 방법으로 쭉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최종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은 이 구간에 대해서 70.201에 마이너스 0.110에 불확도는 0.004. 그래서 나머지 뭐 20%, 30%, 40%에서 쭉 해서 100%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중에 성적서에 표시가 될 겁니다.